왜? 코로나인데 맞아. 누가 땅을 사러 오고 누가 맞아요. 집을 사러 오겠느냐. 올해는 이제 완전히 전원주택 시장이든 토지 시장이든 부동산은 이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양평 공인중개사 전체 대표이세요. 그러니까 양평군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양평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중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인사를 한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함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양평군 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이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공익중개사들의 대빵이세요. 양평에서 대빵. 제가 오늘 저희 지회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 묻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거고 정책이 바뀐 이후로 물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양평에서 20년 넘게 계셨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지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에 한번 와주세요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오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찍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내가 5억 주고 전원주택 샀는데 거의 대부분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손해 보고 내가 팔아야 된다. 그리고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 그거를 직접 직설적으로 먼저 답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전원주택 시장이 들어온 지가 양평이 2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다 준농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논밭이든 산이 임야든 이런 데다가 집을 질 수 있게끔 공식으로 정부에서 허가내 준 게 1994년도부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대충 전체 부동산 역사는 약 50년 역사, 70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5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사반세기 25년 정도가 이미 이런 전원주택 이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짧지 않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전원주택이.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만 먼저 답을 한다면은 1995년도 그 정도 때 우리 양평군의 일반적인 그 토지 값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당시에 약 15만 원 전후. 평당. 예. 평당 한 그 정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아주 좀 저렴한 이런 땅값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상당히 고가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땅들은 10만 원이 채 안 됐었고 산의 임야값이라고 하는 거는 한 1, 2만 원 선 평당 이래 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농지라든가 임야에는 집을 못 졌었으니까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1994년도부터 준농림제가 들어와 가지고 임야든 농지든 집을 질 수 있고 식당을 질 수 있고 카페를 질 수 있고 심지어 모텔 같은 것도 다 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1995년도에서 IMF 전까지의 땅값 상승률이 우리가 봐서는 그 당시에 한 5배 정도 됐다고 봐요. 500%. 그러면은 15만 원 가던 게 한 6, 70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IMF 직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전원주택의 값이라면은 150평에 한 40평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억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시골에서 얘기하는 농가주택 있잖아요. 농가주택은 1억이 채 안 갔어요. 예, 뭐 땅은 넓죠. 뭐 200평 정도의 그러니까. 농가주택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땅값으로만 계산해서 1억이 안 갔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이미
3억대를 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IMF라는 한 3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시점서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로 해서 2007년도까지 당시가 또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전원주택품도 더 다시 리바이벌 됐고 서울의 아파트 도시 기준으로 2~3배가 올랐지만은 토지 시장에서는 또 다시 5배 정도 또 올랐어요. 그 이유가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것들이 7, 8억 가던 게 네, 네. 23억까지 상종가치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돈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또 우리 특히 양평에서도 저렴했던 이런 땅값들이 소위 폭등했다고 그러죠. IMF 겪으면서 거의 원점으로 갔던 땅값이 다시 한 20~3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IMF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한 7~80만 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보통. 그래서 그 당시 또 리바이벌 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일반적인 전원주택 시세는 약 4억 전으로 똑같은 150평에 약 40평이라면 4억 전으로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또 한 몇 년 있다가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렇죠. 아파트 값이나 또 우리 저 토지 시장도 좀 위축은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2013년도나 2014년도부터 회복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정점은 사실은 2017년이었다는 건 되게 다 아시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이나 토지 시장도 그 무렵에 와서야 이제 또 다시 그 침체됐던 그것이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 2018년, 19년, 20년 심지어 올해까지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이 경기가 정점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 내년까지는 뭐 큰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양평군의 전체적인 거래는 한 32% 정도 증가했고요. 또 가격대로 얘기해도 평균 거래 건수의 평균 단가가 1억 1천인데 작년에 1억 5천 이상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예년에 총 물량 우리 양평군에서 거래됐던 총 물량의 가격대가 1조 한 3천에서 5천억 정도인데 작년에 역사상 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조 3천억을 돌파해서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렇죠. 엄청난 호황을 사실 현상을 벌여졌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전문가라는 분이 우리 양평군에 한 350명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이거를 예측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코로나인데 맞아. 누가 땅을 사러 오고 누가 맞아요. 집을 사러 오겠느냐. 작년 2020년 3월에 수도권에서 이게 코로나가 확장되면서 올해는 이제 완전히 전원주택 시장이든 토지 시장이든 부동산은 이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 회원들이 다 겪은 일이지만은 뜬금없이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맞아요. 집을 사겠다, 땅을 사겠다 뭐 이러면서 그 기록을 데이터가 증명하죠. 2020년 말에 우리 양평군의 단독주택 거래가 3천 가구 가까이 됐어요. 근데 예년에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은 1,200 가구. 두 배가 넘네요. 예, 거의 더블 정도 될 정도로 전원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고 또 서울 분들이나 도시 분들이 와서 또 구입을 하셨고 전원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나름대로 연말에 우리도 그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이 팔렸을까? 예년에 팔고 싶어도 또 아니면 공급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것들이 거의 더블 정도의 어떤 그 시장이 형성됐는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그 5, 60대 또 일부 층은 3, 40대들이 오셨는데 기존의 양평의 전원주택이 25년간 공급된 시장수 그 세대수가
약 4만 호 정도 돼요. 네. 단독주택이. 근데 이 데이터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고요. 또 매년 그 공급되는 그 2천 가구 미만이지만은 그 단독주택 숫자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1위입니다. 양평군이. 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단독주택. 그래서 이런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된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누구는 뭐 요즘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특히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시골 양평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계시는 그 전원주택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거의 양평에 와서 어느 그 12개월면 어느 산골짜기마다 아이들의 그 맞아요. 웃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기현상 저희도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여기 양평에 전원주택에 가서 살게끔 하는 또 이 얘기가 또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그쵸. 번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위기가 또 이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도 1년이라는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우리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래서 전원주택이 많이 팔렸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차피 여기 이제 그 독자분들은 과연 그럼 지금 작년에 전원주택 값은 얼마고 또 최근에 그 값은 얼마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전원주택 시장의 비전은 어떻게 될 거냐. 그쵸.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작년에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잣대를 150평에다가 전원주택을 한 40평 기준으로 항상 표준 주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집들이 지금 그 4억대에서 5억대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많은 그 수요자들이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 빈도도 많아졌고 30% 이상 많아졌고 거래 평균 단가도 또 한 50%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5억대라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이상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한 5년 10년 전에 양평을 다녀가신 분들은 많이 올랐네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장이 과연 여기서 이렇게 그칠 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죠. 저도 이제 여기서 4반세기를 이 양평군에서 있어 보니까 그 특히 이제 앞으로의 그 호재라면은 지금 서울에서나 대도시에서만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네. 계시는데 우리 양평도 한 5년 주기로 5년이나 10년 사이에 정도 돼야 단지 하나 400 내지 500세대 규모가 소규모지만 이렇게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었는데 도시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4, 5년에 4, 500세대 공급되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지만 시골 농촌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물량조차도 분양이 되면은 시내 아파트 값이 출렁출렁 했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연에 이제 이 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 역사 이래로 지금 우리 양평군의 양수리부터 양평군 용문면까지 다 해서 약 7천 가구가 지금 현재까지 공급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해봐야 7천 가구입니다. 양평군 전체. 근데 지금 작년도 올해 내년에 걸쳐서 공급되거나 공급됐거나 또 올해 또 분양될 거나 내년에 계획 세워서 할 것까지 물량을 대충 얘기하면 약 7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십 년 동안 공급됐던 게 7천 세대인데 작년 올해 내년에 공급될 게 또 7천 세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획기적인 어떤 변화인데 주택 시장의 변화인데 과연 이거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맞아요.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는 여기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그 인구는 사실 증감이 없어요. 조금 이제 미미하지만은 조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7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당연히 도시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쵸. 안 그러면 이거 다 미분양 사태 나서 난리 그쵸.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년에 지금 그 세 군데의 분양 어떤 성과를 보면은 지금 다 100% 다 공급이 됐고
그러니까요. 또 올해 또 바로 이제 1, 2월 달에 또 공급될 물량들이 한 2천 가구 있는데 이 부분도 뭐 거의 그 완판 내지는 경쟁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내년까지 공급될 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이 7천 세대가 이 양평에 아주 폭탄급으로 이렇게 떨어져도 과연 이게 다 분양이 된다면은 이거는 전원주택 시장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시장도 이제 우리도 서울하고 1시간 이내 거리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 미래적인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다.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7천 가구나 갑자기 이렇게 인허가가 확 분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건설회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 어떤 거냐면은 대형 건설업체나 중대형 건설업체들은 특정 그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들어갈 때는 약 5년 내지 1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양평구는 이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쵸. 많이 규제가 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제 꾸준하게 하수 종말 처리장 용량을 계속 늘려왔어요. 아무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해도 하수 종말 처리장 용량이 증설되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3년도 환경부에서 양평군 비롯한 이 7개 시군, 남한강, 북한강에 인접한 7개 시군에 조금 좀 완화 정책을 좀 써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해서 74년도에 팔당댐이 생긴 이래로 규제만 받아왔고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던 게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조금 완화해 주는 바람에 그 하수 종말 처리 용량을 증설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건설회사들은 최소한도 상수도하고 하수 종말 처리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아파트 공공주택이 그렇죠.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게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그 당시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이 꾸준하게 또 뭐 암암리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죠. 인허가 절차를 이제 받아왔던 거지.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몰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허가 났다는 얘기는 허가 준비 기간이 대충 대형 건설업체에서 사업할 때는 3년 내지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량이 모이는데 양평군에 우리가 10개 건설업체가 들어가는데 물량은 요 정도니까 서로 안배를 해서 네. 이런 게 되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조절을 좀 하죠. 그래서 뜻밖에도 이제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건설업체가 또 어느 타임에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왜 하필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했냐 네. 그런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기초적인 걸 다 준비해서 몰린 시점이 분양 시점이 20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7천 가구 공급되는 이유는 그럼 거의 건설사들이 2015년에서 17년 그 사이에 준비를 시작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 고객들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하수 종말 처리장 용량을 증설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고 왜 그냥 아파트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서울 수도권 인천 포함해서 이제 물부담금을 다 수도 요금에 부담하시죠. 그래 거기 이제 일정 금액을 7개 시군에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 보상 차원에서 그걸 지자체별로 몇백억씩 받고 있는데. 그럼 양평이 물값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 인구의 그 2,500만 정도 되는 인구의 그 어떤 그런 그 규제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제 물부담금이라는 걸 부담하셔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로 보상 차원에서 받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사실은 정부가 이 항상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팔당댐 위로 아파트 짓는 걸 아주 반대하죠. 아주 그 뭐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건데 또 우리 양평이 50년 동안 규제만 받고 살다 보니까 너무 발전이 전국에서 너무 최대잖아요. 그래서 뭐 토지값이 싸다 아니면 재산권의 어떤 행사를 못한다 이런 이 인근에는 막 뭐 몇백만 원씩 땅값이 가는데 여기는 겨우 10만 원 단위로 뭐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모처럼 정부에서 좀 양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의 하수정말 처리장 용량을 주면은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이제 공공주택 지분이에요. 그리고 또 3분의 1 정도는 일반 주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쓰거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2013년도에 그런 획기적인 전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평 규제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11만 8천, 12만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인구가 그 속을 보시면은 제가 왔을 때 25년 전에는 인구가 한 8만 명대였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도시 서울로 나갔고 서울 분들은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약 4만 가구가 서울에서 도시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4만 명 정도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하면은 혹시 전원주택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전원주택 시장하고 아파트는 개념이 좀 달라요. 수요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본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양평에는 이제 세컨하우스나 또 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하는 분들은 읍내나 이런 데 사시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 서울 도시에서 오신 한 4만 명 정도 또 4만 가구 정도 공급된 이 전원주택 시장은 양평의 그 환경을 보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딱 2개, 3개 정도 있다면은 처음에 이제 차가 많이 밀린다. 교통의 문제. 두 맞아요. 번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의료시설, 네. 종합병원이 없다.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보안이나 학교 여기 좀 열악한 거 아니냐. 교통 문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번도 획기적인 도로망이나 전철망이 없었어요. 맞아. 근데 전철은 이미 용문까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중앙선으로 해서 다니고 있지만은 그 교통망,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광주 태천을 통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 88번 지방도로인데 그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돼요. 근데 양평대교를 2차선 대교를 하나 더 놓고 또 지금 있는 2차선 태천 나가는 도로 그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죠. 그래서 내년 벌써 이 계획은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네. 건데 실제 여태까지 준비 기간이었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네. 태천까지 완전 4차선이 네. 돼요. 그 태천 고개 넘어가실 때 보면 이제 고개가 있는데 거기도 중저 터널 이렇게 터널로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이쪽 분당이라든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편이 굉장히 도로망이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송파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간다더라. 네. 이 소리도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인데 그 부분에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타라는 걸 해서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송파 또 그 옆에 하남 교산지구 신도시를 통해서 퇴천면으로 해서 양평을 이렇게 오는 노선인데 약 27km 정도밖에 안 돼요. 키로수는 씩 달리면은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획기적인 교통망인데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양평은 서울 시내에서 강북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그렇죠.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로 바로 오니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다음 달에 발표만 되면은 아마 우리 또 땅값이. 잠자고 있던 우리 양평의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토지라든가 그쵸. 전원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전원주택이 언제부터 생겼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 왔고
그 부분에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도로의 약점에 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다시 변경이 되고 좋게 활성화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 송파간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검토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발표가 다음 달에 납니다. 다음 달에 나면 아마 지금 땅값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고객분들한테 그래요. 지금 양평의 집값, 땅값이 제일 쌀 때다.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네네. 오실 것 같아요. 청정지역이고 양평 하면은 그때부터나 지금까지 청정지역이고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앞으로는 뭐 30분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강남의 그 주거지역 못지않은 최고의 이 청정지역의 전원 도시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 쪽으로 얘기해서 뭐 땅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또 앞으로 또 좀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문제나 88 지방도로가 퇴천으로 4차선 뚫리는 문제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신설되는 노선이 이렇게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건 뭐 제가 뭐 일부러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에서 이론적으로 거의 체계화되어 있는 건데 모든 이런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 발표가 되면 대략 한 2, 3배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고 그쵸. 공사 중이고 공사해서 완료될 때 또 2, 3배 그리고 또 그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또 2, 3배 뭐 그래서 꼭 땅값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 예, 적어도 떨어진다는 건 좀 그렇고요. 상승하면 하지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손해를 보겠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사기는 겁이 나, 떨어질까봐.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물건을 파시는 매도인들 분들도 이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 한겨울이면 집이 매도가 안 되면 전세나 월세를 많이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바뀌었어요. 아예 매도인들이 그냥 기다리세요. 왜? 분명히 팔릴 걸 아시거든요. 너무 많이 지금 저희도 2월 달이지만 올해 겨울에 작년부터 굉장히 바빠요. 원래는 저희 전원주택 하는 사람들은 그죠? 겨울에가 비수기예요. 쉬는 타임인데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매도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예 전세 월세를 구한다는 거 쉽지 않고 하늘의 별따기. 네. 근데 만약에 간혹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책정된 전원주택의 전세는 거의 매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랑 다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전문가들한테 코치를 받으셔야지 그냥 내가 이 집이 괜찮은데 하고 두 분이서 다이렉트로 매도인과 사시려고 하는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하시게 되면 문제적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땐 그거를 책임을 져줄 분이 없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귀찮게 지사님을 모시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새롭게 변해가는 양평이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뵐게요. 네.